되겠습니까? 예. 정 안 되면 문제라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77페이지에 양가로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함께 보십니다. 좀 낯선 용어이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란 말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177페이지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번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그리고 박스 속에 2번입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부재 지주입니다. 비업무용 토지,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여 3천만 원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와 관련되어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는 공익사업에 저촉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장기 미집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험지문 보게 되었을 때,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되었을 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이 말 나오게 되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 출제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공식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지목된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인 특광시군이 매수해줘야 됩니다. 시행자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되고,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한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다면 2년 내 매수해야 되는데, 이러한 매수 청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은 현금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수 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법에 정한 가격입니다. 만약 공법에서 공시지가란 말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금 남양주시에 무한정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세례 설치를 결정하면, 결정된 이후에는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현금 대신 지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이다, 예외입니다. 원래 무엇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매수 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법에 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면 그 매수 가격은 시가이겠습니까? 공시법에 정한 가격이겠습니까? 그때도 공시법에 정한 가격입니다. 다만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저 채권 발행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채권 발행하는 자 아닙니다. 지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 남양주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게 된다면 그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 것이다? 남양주시장이 발행하게 됩니다.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를 뭘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이라 함께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을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만약 채권 발행을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하면 이분은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인 후견인 선고가 필요한 분입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아니, 빨리 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좋지. 10년 뒤에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것은 있다 없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이거나 부재 부동산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면, 내가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전에 계신 분 아니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시에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업무용 토지와 부재 지주의 토지에 대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재테크를 생각하며 땅에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그 투자하는 시점은 20대에 하겠습니까? 30대에 하겠습니까? 만약 그때 하게 되면 숟가락 색깔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숟가락 색깔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통 40대 중반에 하게 될 겁니다. 미리 하신다고 하면 더 훌륭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내가 땅을 취득했는데 우연찮게 그 다음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분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인연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셔야 되지, 계속 부동산을 고집하시게 되면 계속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태안 쪽에 펜션 하나 만들겠다고 투자하셨는데 한 달쯤 뒤에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진다 해서 그 혁신도시 예정지에 투자하셨는데 길 건너편만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그분 땅은 좀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출받아 투자하시다 보니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자 갚느라고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렇게 인연 없으신 분은 다른 쪽으로 방향 트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수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10년이 흘렀다고 하면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이 되는 것이죠. 우연찮게 그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목이 전답 가손이라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냥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일 때 매수 청구하게 되면 최대 처리 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그때 나이가 50대 중반이시고 2년 6개월 지나시면 이제 60을 바라보실 나이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2년도에 제정한 법률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환갑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환갑 별로 생각 안 하는데 2002년도 월드컵 경기 치러졌던 해라고 하면 그때는 환갑잔치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환갑잔치 치르라고 비업무용 토지이거나 부재 지주가 소유한 토지라고 하면 얼마까지는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발행하고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분은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칠순잔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한다? 10년 지나야만 현금 또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것 이해해
주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주실 것은 매수 청구에 있었을 때 원칙적인 매수 방법은 현금 매수하는 겁니다. 그 매수 가격은 시가 아니라 공시법에 정한 가격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저 채권은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 누구? 특광시군이 매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비행정청은 발행하는 것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발행하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인 때는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으며 저 채권 발행하게 되면 상환기간은 10년 한다. 거기까지 잡아주시는 게 도시군 계획설 채권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보실 내용 전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시는 것이 바로 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로서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뭐한다?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공법상 실효는 총 4번 나옵니다. 이걸 보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3차례에 걸친 실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178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실효 찾으셨죠. 그리고 내용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몇 년? 20년 되는 다음날. 그래서 우리 20년 동일하게 하셨는데 저 20년부터 다음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줄쳐 놓습니다. 효력 1년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효와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에서는 총 4번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의사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시가조정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할 때 함께 유보기간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 결정할 수 있는데 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에는 더 이상 시가조정구역 아니죠. 그래서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된 실효는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처음 본 것 제가 페이지 찾아드릴까요? 다시 그냥 페이지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실효에 대해서는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113페이지 보시면 113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시가조정구역 찾았습니까? 1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시가조정구역의 실효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효력 1년다. 뭐 가로 돼 있지 않으십니까? 줄쳐져 있거나. 그리고 기왕 보셨기 때문에 6장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6장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142페이지 찾으셨습니다. (142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등의 실효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 1번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1년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는 가로 속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5년이라는 거 사셨죠.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 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입니까? 아파트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곳입니다. 만약 평생에 한번 저 아파트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지고 집이 달라져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별로 바뀌고 싶으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그 지정 목적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되고,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 이반 제한 기억나시죠? 기지산대. 주민이 이반 제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시행자가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된 겁니다. 시행자가 이반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년 안에 아파트 공사 착수해야 되죠. 오착이란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뭐가 실효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덕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 효력 상실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군 계획설이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잃는다. 실효에 관한 내용권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함께 보실 것이 기반설 부담 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정 고시되게 되면 1년 이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1년 내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합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총 국토계획법에서는 4번에 걸친 실효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만 저 지구 단위 계획을 둘로 쪼갤 수 있다고 하면 저 실효 요건은 총 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집 순다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실효는 국토계획법에서 총 몇 번 있다? 4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설, 기반설 부담 구역 총 4번에 걸쳐 실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하나하나 해결되시게 된다고 하면 공법은 점점 공부할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안별로 정리하고 외운다고 하면 나중에는 복잡해져 가지고 헷갈려서 맞출 문제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우리 시험에 한 3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3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얘는 지키십니다. 23회 때와 24회 때 2번 딱 시험에 나오고 더 이상 연락 두절이더라고요.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4절 도시군 계획설 결정에 대한 해제 신청 찾으셨죠. 얘가 정답 지문 아니지만 29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보실 겁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나올 것은 워낙 뻔하기 때문에 얘는 한 5월달 정도에 해나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5월달 될 때까지 계속 봐주실 것은 매수 청구만큼은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넘기시면 186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찾으셨죠. 공법은 용어가 익숙해지시면 얘는 할만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총 12문자 출제되게 되는데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개발, 정비, 보전을 뭘 한다?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집행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은 집행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의 체계는 국가계획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을 우리 남양주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이 우리 남양주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 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권자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국가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만이 아니라 인접한 구리시나 서울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계획 수립 대상은 어디다? 광역도시이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인데 그 광역도시란 말은 둘 이상의 특광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와 서울을 오고 가는 빨간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역버스이죠. 그래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수립권자, 승인권자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4주 전에 했기 때문에 머리에 남는 건 없지만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국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국도는 승인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시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도가 수립에 참여하는 것 각각 3개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딱 2개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의사 단독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수립권자를 봐주시는 게 올해 시험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예, 도시군 기본계획은 최근 3년간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기 꿈이거든요. 내 꿈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국도가 예외적 수립권자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 특광시군만 수립한다라는 것 잡아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저 승인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보실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2개 합쳐가지고 최근 3년 동안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몰라 상관없습니다. 대신 지금 듣고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다면 좋으시고, 아니면 뭐 다음 달에 뭐 한 장 받으시고 그걸로 다시 점검해 나가시면 됩니다. 반면 저 2가지 계획과 달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이죠.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죠.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국도는 예외적인 입안권자이고,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였던 것 한번 확인하십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우리 남양주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6가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1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2번이 용도 구역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항상 기억하실 것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내가 만약 남양주시장이라면 조합면 일대 농경지를 뭘로 지정하시겠습니까? 농림지역으로. 천마산 일대 토지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지정하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학원 주변이라면 상업지역으로. 주변에 15층이나 25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주거지역으로. 그래서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시고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데, 그 규제를 뭐란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저 행위 제한은 총 몇 개 들어야 됩니까? 3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특별히 건폐율은 건축 면적과 맞물려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용적률은 지상층의 연면적과 맞물려 있는데 이 세 가지 통칭해서 뭘 한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28회 때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쉬운 문제 낸다고 하면 대상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행위 제한은 매년 시험에 내기 때문에 꼭 봐줘야 됩니다. 가끔 출제되고 자주 출제되며 매년 출제되는 것이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대상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취계, 특보, 경복고, 방방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취하면 개되는 특별보장은 있지 않습니까? 경복고등학교, 방방. 그걸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정리해 나가실 것이 시행령으로 구분하는 5개 용도지구 세분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시면 헷갈립니다. 용도지구 종류만 먼저 구분해 놓으시고 충분히 실력이 쌓여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세분되는 5가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행위 제한 가하게 된다면 어떤 제한만? 건축 제한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 지역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통상적인 용도 지구는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이죠. 우리 남양주 전체에 대해 빠짐없이 용도 지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그래서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4가지만 예외 있습니다. 고도지구와 개발진흥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여기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면 조례. 자연취락지구는 시행령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가한다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수도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데,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이사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사무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그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목적과 관련되어 무재산 확산 방지라고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고, 무재산 시가 방지란 말 쓰게 된다면 시가 조정 구역의 지정 목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3번과 관련되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3가지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면 얘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3가지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시험에 기반시설 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한다. 들립니다. 개발사업, 기반설이 아니라 무엇?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이 3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다루는 반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살피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것을 말한다. 맞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란 운삼 기칠이란 말로 대신하셨습니다.
운전학원과 운동장은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기반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반설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기반설은 7개 시설군으로 나뉘는데 7번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환경기초시설 공부하게 되면 하수, 폐폐, 제비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총 6가지가 환경 기초 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운자가 빠졌지만 2개 추가되었습니다. 재활용 시설 기반설입니다. 이번에 쓰레기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막혀가지고 한때 작년에 쓰레기 대란 발생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종전에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하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필수 사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까? 물이 풍부합니까?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빗물 잘 관리해 보겠다고 그것을 기반설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이유는 알 필요 없으시죠? 그냥 봤던 기억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으로 2번째, 대상과 관련된 내용 함께 보셨는데 도시군 계획서를 보셨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는 사업 시행하는 것과 사업 안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교재 순서 때문에 사업 절차부터 봤는데 사실은 제일 해야 되는 것이 사업 시행 안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할 수 없다라는 말 기억하시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지목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효력 상실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어차피 매수 청구 올해도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시료와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에서는 총 몇 번 시료 있다? 4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계획설, 다음 주에 공부하실 기반설 부담구역, 총 4번에 걸쳐 시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업 시행하는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것이죠. 도시군 계획설만 지단입니다. 즉시 지역노면 작성하고 고시하고 지역노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2단계는 시행자와 실시계획입니다. 시행자는 입안권자이고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그리고 3단계는 수용과 준공검사, 공사 완료입니다. 수용은 누가 하겠습니까? 시행자가. 입안권자 하겠죠. 그리고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 게 흐름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되셨다고 하면 우린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함께 보시면서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가 3월 이내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협의에 관한 절차는 두고 있지만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인의 심의 없다.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 딱 3번입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과 다음 주에 보실 기반설 설치계획, 다음 주에 보실 근데 개발법 보긴 보는데 많이 안 할 겁니다.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그 3가지 계획에는 행정계획인데 불구하고 주민 의견 정치 없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예, 그거 보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2단계와 관련되어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서 원칙적인 시행자, 특광 시군이고 예외 국토입니다. 비행정 정도 할 수 있죠. 비행정청은 입안권자가 지정했을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공사의 경우는 누구의 동의 필요 없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지금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볼 때 주면 다 알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민간의 경우만 동의 받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돈 내야 될 자는 누구만? 민간만. 공사는 공공은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 보시는 게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요건 갖춰야 되죠. 뭐는 받아야 된다?
실시계 인가받고 뭐하다? 고시. 실시계 고시했을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 충족한 것이죠.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습니까? 실시계 고시한 때. 그리고 더할 필요 없는데요.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와 관련된 우리 현금 매수하게 되는데 그 매수 가격은 시가이다? 공시법이다. 공시법입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저 채권은 토지 소유자 원하는 거나 비업용 토지, 부재 지주의 토지인 때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원칙적인 시행자인 특광지구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장관 발행하는 것 아닙니다. 비행전 발행하는 건 아니죠.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그러면 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5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나오면 그 뒤에는 전부 나야 맞습니까? 일부 나야 맞습니까?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지구나 평내지구, 호평지구, 진접지구, 남양주시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 일부에 수립하는 제도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였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것과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도시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아파트 만드는 것이죠. 그 아파트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대표적인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만.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앞으로 내가 부동산 취급하게 되었을 때 저 계획관리지역의 땅이 한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해보시겠습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걸 나한테 맡겨라. 그때부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열심히 하셔야 되죠. 예, 그냥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개발 목적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이하게 기억하시는 것으로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는 종류 관계없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비도시지역에는 어디만?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우리 취계, 특보, 경복고, 방방 그게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라면 어디건 관계없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취계, 특보, 경복고, 방방 중에 개발진흥지구만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하거나 계시도가 해제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상공으로 변경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반드시 정하는 게 있었죠. 정택 10년, 시공도 30만. 안 되면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계십시오. 얘는 지정할 수 있다 이고 정택 10년, 시공도 30만은 지정하여야 한다.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뭐 해야 된다? 계획 수립해야 되죠. 저 계획에는 내용과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 완화가 담기게 됩니다. 우리 필수사항으로 기반설 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 묶어 뭐라 했다? 행위제한 그리고 높이 총 5가지가 필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계속 떠들고 있었던 기환경, 환경과 경과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배영 3건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러한 것들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29회 때 완화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용 쪽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쪽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엔 하겠지만 얘를 먼저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되면 그 효과와 관련된 실효에 관한 내용 보시면서 3년, 5년 보셨습니다. 구역 지정하면 몇 년? 3년 내 계획 수립해야 되죠. 주민이 입안 제한한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몇 년? 5년 내 사업 착수해야 되죠. 입지계 최소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킵니다. 표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에 2문제 나왔기 때문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 가지고 시험에 낼 일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뭐라 한다? 집행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3과 4는 사업하는 것이죠. 그 사업이 규모 크고 공익사업이면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계획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충분한 기환경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규모 작은 사업은 뭐 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개발행위라 하고 저 개발행위는 그냥 하게 하면 된다? 허가해줘야 되죠. 저 허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기환경입니다. 기환경 갖췄는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 대형 백화점 만들게 되면 교통 문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반설에 관한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해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난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개발행위 하는 때에도 뭐 받고?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죠. 저 허가권자는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 누구입니까? 득광시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내용만 함께 보셨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행정청, 관할관청 누구 나온다?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거든요. 입안권자는 몇 번?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관할관청 누구입니까?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던 저 내용과 개발행위로 양분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관할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고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입니다. 그때 허가권자는 특광시군만 나오는 것이죠. 입안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 끝나야 되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시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관할관청은 저렇게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3사람으로 양분된다.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그래서 168페이지는 10장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 사셨죠? 그것만 보시고 다음 주에 해 나가실 겁니다. 네, 했던 기억은 좀 나지 않으십니까? 지금 했던 기억이라도 나시면 3, 4월 달에는 실력이 더 성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시험 보는 날이지 않습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